네, 어제 국회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국조특위에서 상당히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돼서 국민들을 경악해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국회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님 모시고 상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어제 밤늦도록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도 네. 보니까 제가 국회 방송 지켜보니까 네, 거의 12시 정도, 11시 넘어서까지. 그렇습니다. 항상 거의 네. 차수 변경 직전까지 예. 계속 네. 청문위원들이 활동해 왔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는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또 마지막으로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또 기어이 세 분이 손을 들어가지고 여성 세 분이더라고요. 추미애 의원님, 또 용해인 의원님 그리고 다 보셨군요. 예예예 끝까지 봤습니다. 원래 이제 예. 보충 질의 추가까지 다 했는데 그래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증거로 채택은 지난 금요일까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는 좀 빨리 끝낼까 싶었는데 네. 의원님들의 그 열정과 열의가 강해가지고 예. 그래서 마지막에 한기원한테는 질의 시간을 안 줬죠. 그래서 한기 의원님 마지막에 여야 막론하고 모두 고생하셨다. 특히 위원장님 공정하게 진행하시려고 애쓰셨다 이렇게 평가는 하던데 그 사실 내란 국조를 통해서 중요한 뭡니까 중요인물 종사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핵심 예. 증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윤석열, 뭐 김용현 이런 사람 다 안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예견을 했던 건데요. 내란의 핵심을 했던 주역자들을 포함해서 한 5명 정도는 안 나왔고 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나오더라도 네. 증언을 거부했고 그렇습니다. 아주 뻔뻔스럽고 가증스럽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메신저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여러 가지 행적과 또 그 숨은 의도를 네. 다 드러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란 특위는 드림팀으로 구성이 돼 있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사실이 나왔습니다. 예. 각 상임위에 비해서 전문가 의원들만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엄선해서 모셨습니까? 네, 엄선해서 모셔가지고 네. 그분들이 하여간 그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천착하고 집착하고 어. 한편으로는 현미경 같이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예. 또 한편으로는 예. 만화광처럼 멀리 보면서 미리 예단해서 차단하고 네. 또 그에 대한 준비. 예. 그러니까 현미경으로도 보고 만원경으로도 멀리 볼 수 있는 예. 그런 해안을 가진 청문회다 이렇게 저는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 근데 총 10번 했거든요. 네. 기관 보고 2번, 현장 조사. 네. 윤석열 김용현 장관 예. 현장 조사 2번. 예. 그리고 청문회 5번. 5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 보고 채택 예. 모레 합니다. 모레. 예. 한 600쪽에 달할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또 새로운 예. 사실이 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그 빈틈 없이 물샐 틈 없이 네. 예, 그물망은 바람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희 내란 특위에서는 바람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물샐 틈 없이 빈틈 없이 네. 그 600쪽에 달하는 그 내란 특위 보고서에 예. 또 새로운 사실이 어떤 게 담길지 뭐 좀 주목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번에 보면 그 탄핵 심판과 내란 국조특위가 동시에 그 어떤 그 동시에 상승작용을 일으켰죠. 예,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내란 국조특위에서 바로 확인을 해주고 실시간으로 뭐 그런 일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네. 내란 주요 종사자들이나 내란 부하 수행한 자들이 네네. 이 자들이 헌재나 검찰에서 네. 허위 진술하거나 다른 이야기 나오면은 바로 저희들이 또 청문회를 통해서 네. 반박을 하거나 그 증거를 제시해서 그 내용을 없거나 네. 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각 수사기관에 우리 청문회 내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수사기관에 증거로 채택되는 이런 아주 생산적인 결과물을 도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국조특위에서 조사한 그 보고서와 내용이 뭐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헌재. 헌법재판소 네, 그러니까 각각으로 거의 다 증거로 채택됐고 채택이 됐고 저희들이 저희 내란특위 청문회가 아주 그 실효성이 있었던 게 각 수사기관에서도 이것을 아주 유심히 다 시청을 해서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촘촘히 아주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가장 인상적인 증인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아주 명료한 목소리 또박또박 말씀하시면서 아니 그 위원장님을 상대로 평범하게 저녁에 댁에서 식사하시고 TV 보시는데 갑자기 계엄군이 들이닥쳐가지고 B1 벙커에 끌고 가면 그거 대한민국 아니지 않냐. 그런 나라 딱 하나 있다. 평양 북한 보위부 얘기할 때 아마 사람들이 이야. 제가 그분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오전에 보니까 눈썰미가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태용 원장이 증언을 거부하고 잘 말씀을 안 길에 제가 이것을 두 분을 대지를 한번 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그것이 어느 시점이 좋은가 그 시점을 제가 상당히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청문회 중간에 하면은 여야 의원들 공방으로 희석될 소지가 많겠길래 맨 끝날 시간에 청문회가 마지막 될 시간에 두 분들 양쪽 마이크대로 나오시라 해가지고 두 분들의 먼저 질문을 드린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상반되게 또 질의응답을 하고 마지막으로 대질 신문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더 이상 이제 이걸로 됐다고 제가 종결을 시켰던 것인데 그 시간적인 타이밍이 굉장히 유효했지 않았나. 타이밍 is everything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저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다 쭉 총평하실 때 가장 인상적인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겁니까? 백미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그 홍장원 그 장의 뭡니까 그 진술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들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 내란을 일으킨 내란당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구무원이고 할 말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공격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그 우스운 형태가 벌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오셨던 공수처장은 아주 맵집이 단단해지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동훈 처장이 평소와 달리 아주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다 여당의 의원들의 그 질의응답에 받아치고 굽힘이 없이 끝까지 아주 소신 발언을 하시고 그런 걸 보고서 많은 그 소득이 있었구나 이런 걸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내란이 1차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24일 새벽 1시 1분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해제가 통과가 돼서 12월 14일. 12월 4일. 12월 4일. 12월 4일 01시 1분. 이때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 계엄이 해제고 나서 계엄 해제. 새벽 1시 16분부터 47분 이 여간에 약 31분입니까? 31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국방부 옆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합참 지하에 가면은 지휘통제실이 있습니다. 지휘통제실. 지휘통제실에서 결심지원실이 또 약 한 10평 정도 규모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든 작전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차 계엄에 실패했으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가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2차, 3차 계엄해도 된다. 내가 발령하면 된다. 선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합참 계엄 과장 얘기하고
계엄사령관이 육군총장 박한수 총장하고 네. 말이 상당히 상반됩니다. 아, 박한수하고. 네. 네. 박한수는 계엄사령관은 2차 없었다. 계엄이 시도가 없었다는 것인데 우리 합참 계엄 과장은 소상히 네. 그것이 2차 계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 뭐 이런 상반된 상호 제가 이렇게 양쪽에다 네네네. 저도 역시 양쪽에다 대질 신문을 시켰는데 그런 증언을 받아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2사단 병력 1차 계엄이 실패하고 네. 나서 2차 계엄 시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여의도 공원에 네. 일단의 병력 세력이 있었고 네. 해제하고 나서요. 네네. 그다음에 성산대교 북단에 일단의 병력 세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사단에 네. 출동 가용 인원이 병력이 얼마나 되냐까지 문의를 했고 예. 그리고 3시에 그 육군본부의 병력 장군 13명, 네. 영관급 21명, 34명을 또 출동을 시킵니다. 그렇죠. 근데 계엄이 해지되는데 왜 출동을 시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2차 3차 하려고 했었다. 계엄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네. 거의 성사가 안 됐던 거죠. 그런 것들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란의 밤에 군 안에 이 사령관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그러니까 내란 속의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그 계엄 사령관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누구는 그 계엄을 막으려고 했고, 누구는 계엄을 밀어붙이려고 했고, 이랬던 흔적들도 다 국조를 통해서 드러난 것 같은데. 소상히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그래도 이분은 좀 본인이 계엄에 참여한 것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수미일관하게 이거는 군을 빼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에서 철수를 하라고 시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평가를 좀.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 법무부 유혁, 류혁. 그다음에 국정원 홍장원 예. 이런 분들이 참 군인이었고 참 살아있는 역사의 산 증인이다. 아마 후세는 그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12.12 신군부 군사 반란이 일어났을 때도 장태환 수방사령관, 김진기 헌병감, 정승환 육군총장들이 네. 신군부의 반란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다가 네. 여러 가지 고초를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도 이런 참 군인과 참 역사 인물들이 살아 있다는 것에 대해 저희들은 천만 다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 사령관들 말고 수사단장들 있지 않습니까? 수방사에 갑자기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김대우. 예, 김대우 방첩사 그다음에 조성훈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 분명히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예. 그게 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분들도 아주 결정적인 증거 있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 더 덧붙여 말하면은 지금 그 정부 여당과 에서는 그 홍정원 그러니까 특히 헌재에서 홍정원 국정원 1차장의 그 14명의 그 인원을 가지고서 공원에서 적었니 집에서 공간에서 적었니 이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아무 의미도 없는 지역 본질은요. 본질은 14명 명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14명 명단이 홍정원 차장만 드는 게 아니고 그 시간대 그 시간대에 10시 20분부터 11시 40분까지 그 시간대에 국정원, 경찰 조지호 총장, 그다음에 방첩사, 수방사, 국회 안규백, 안규백, 똑같은 이 1시간 이 어간에 정확히 그 숫자가 그 명단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의원님은 어느 경로로 그 14명의 명단을 확보하신 겁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국회에 11시 25분에 왔는데 도착을 했는데 헬기가 20분에서 25분 사이에 헬기가 진입을 하더라고요. 국회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대에 발신자 제한 번호가 4번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바쁜데 어느 놈이 장난하는가 싶다 싶어 네. 전화를 안 받았어요. 네. 당당하면 전화를 주지 예. 왜 발신자 전화를 오냐 그래서 안 네. 받았는데 예. 다른 사람을 통해 전화가 온 겁니다. 빨리 확인해라. 아, 발신자 전화를 받아라. 아, 제한 번호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월장을 하려다가 예. 월장을 하는 담을 넘으려다가 예. 다시 사람들이 많으니까 밖에 예.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예. 국회 진짜, 밖에서. 예. 예. 그 사이에 이제 이 더 천홍성이 찾아가지고 저는 빨리 못 돌아갔던 겁니다. 예. 근데 전화를 받으니까 14명이 예. 이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게. 예. 그 불러주는 명단이 예, 이 사람들이 체포 예, 명단이다. 예. 이거를 지금 여인영이가 잡으러 다닌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군중 속에 있으니 문자를 보내라. 그래서 제가 문자를 저는 받은 겁니다. 네. 제가 수기로 적은 게 아니고. 아, 수기로. 홍장원은 받아 적었고 네. 위원장님은 야 문자로 보내. 그래서 14명 명단을 그럼 그 문자 지금도 갖고 계시겠 가지고 있죠. 그 문자 지금 갖고 계시죠? 가지고 있는데 이제 공개를 좀. 그 방첩사에서 네. 저한테 제보 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의 신원을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나중에 한번 그거를 그거 다 네. 제외하고 그 명단도 그 역사의 기록이니까 언론을 통해서 남기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제 핸드폰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지금 방첩사에서 제보를 받으신 겁니다. 그렇죠. 예, 네. 방첩사에서 제보를 받아서 아예 내가 지금 받아 적을 정신도 없고 지금 국회에 11시 25분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군 헬기가 뜨고 난리가 났는데 내가 지금 이거 어디에 받아 적을 수가 없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예. 거기서 오. 11월 29일 예. 방첩사에서 상세한 내용이 있네요. 회의를 주문을 했고 네. 우선 체포조가 3명이고 예. 체포 대상자가 누구누구다. 네. 이상 14명. 예, 이렇게 해서 참고 사항까지 딱 해가지고 보내셨는데 너무 개인 정보가 많아서 제가 저도 저만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다 지우고 해서 취재 편의점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확신을 갖고 이 방첩사의 제보자는 이대로 이행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절박감 때문에 국방위를 오래 하신 안규백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 그만큼 상호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예, 이거 큰일 났습니다. 뭐 네. 이러면서 전달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보낸 사람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아마 이런 판단에서 저한테 저렇게 빨리 이분들을 대피시켜라 해서 아마 명단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시 20분에서 11시 40분 그 1시간 어간에 국정원, 경찰, 방첩사, 수방사 그리고 민주당에는 안규백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똑같은 정보가 다닌 거다. 홍장원 처장은 네. 본인이 기억에서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약간 다르고 예. 숫자가 2명 정도는 다른 사람을 이름을 예. 적시를 했더라고요. 이게 착오가 있으니까 기억의 착오가. 한두 명이 아니고 예. 14명이니까 네네. 저도 이게 14명입니까? 16명입니까? 이게 좀 14명입니다. 14명. 16이 아니고. 14명인데 예. 14명 그 다음에 그 예. 이길 날 다음에 예. 그 김동연 판사인가 예. 그분이 이제 한 명이 추가됐고요. 네. 14명입니다. 그러면 한동훈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최초부터 예, 예. 그 다음 날 정해진 게 아닙니다.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이것은 우선 체포죠. 네, 우선 1조 예. 우선 체포조. 이게 이제 막판에 몰려서 체포가 힘드니까 네.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선 체포해라고 또 지시가 특전사에 떨어졌던 것이죠. 네. 떨어졌던 것이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왜 14명이 확정되냐면 14명에다가 예. 선관위에서 35명. 예. 그래서 수방사 비용방카에 예. 제가 현장 조사를 가보니까 예. 방첩사 수사단장이 보고를 하기를 현장에서 예, 자기는 50명의 네. 수감 인원을 가져야 되니 네. 비용방카 수감실을 물색을 해라. 예. 그래서 이 수감실 비용방카를 저희들이 현장 예. 방문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50명이 딱 떨어집니다. 50명이. 예. 50명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화장실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화장실과 뭐 또 시건 장치가 네. 밖에서는 못 잠그는데 안에서는 잠글 수 잠그게 돼 있고 예, 예.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이제 미비해서 예. 거기를 이제 포기했던 것이죠. 여기서는 안 되겠다라는 예. 판단하고. 자, 그러던 과정에서 예. 계엄이 해제돼서 예. 이 사람들이 다시 복귀를 했던 것이죠.
이게 아직 하루 하나가 꿈만 같고 아주 천지가 놀랄 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 노상원 수첩만 보면 500명 정도를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 야당 의원 전체와 네. 주요 언론인 예. 사회시민운동가 뭐 예. 이런 분들이 총 망라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언론인도 100에서 200명 네. 정도를 이제 잡아 가두려고 했었고 이 노상원의 수첩에 나온 그 전체 체포 명단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것은 이제 1차적으로 네. 헌재에서 내란 수계를 탄핵을 하고 네. 인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적 선거를 다 치르고 나서 네. 이것은 후에 예. 그동안 밝히지 못했고 수면으로 문제 제기만 했던 이런 부분들도 다 드러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번 특위에서 하나의 미진한 점은 저는 운영위하고 법사위에서 계속 저는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예. 오물풍선과 드론을 이용을 해서 네. 북한의 국지 도발을 유발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합법적인 것을 기하로 해서 계엄을 선포를 한 것이 이제 그 저변에 깔리지 않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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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어차피 내란죄의 외환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외환을 아직은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북한의 협조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선거가 민주주의로 다 끝난 다음에 계속 추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급한 대로 사령관들과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지만 이걸로는 많이 미진하고 이후의 과제는 국회 상임위별로 더 추가로 하되 네. 그 특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다. 근데 그러니까 비아폰 같은 것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비아폰이 군 지휘관이나 쓰는 건데 민간인인 노상원이 예. 이 민주주의 문명 노상원이 쓰고 있고 예. 또 김건희 씨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나라는 듣보잡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김성훈 차장이란 분이 예.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예. 이 비아폰을 삭제하라고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데이터를. 예. 근데 이제 그 실무자가 이건 증거 인멸이 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네. 군에서도 은폐, 축소, 조작 이런 것들이 아마 이미 실행이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증거인멸 상당히 벌써 석 달인데. 네. 예. 하지만은 예. 항상 예. 진실은 만천하에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지난번에 상임위 때 했는데 낮에는 새가 알고 밤에는 쥐가 아는데 숨길래 숨길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것도 다 아무리 숨겨봤자 네. 햇빛이 곧 드러내서 만천하에 예. 어둠이 긴 것 같지만은 아침이 밝아오듯이 네.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심지어 그 윤측 그 헌법재판소를 보면 윤석열 측이 제기한 기록 가운데 국회 측 대리인들이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씨가 주고받은 문자 이거를 확인을 해내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진실은 감춰지지 않는다, 다 그렇습니다. 드러나기 예, 마련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 비화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그리고 그 이 과정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경찰 인사를 최상목 대행이 해가지고 박현수 경찰국장이 서울청장으로 가고 어제 밤늦게까지 그분 뭐 계속 나와서 증언하고 있지만 실제 이분을 통해서 이후에 뭘 하려고 하느냐, 내란 수사를 혹시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그 국조특위에서 계속 제기가 됐었어요. 지금 어차피 지금 행정부는 네. 윤석열 내란 수계가 다 기관장들 다 지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그걸 밝혀내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지금 검찰에서도 김성훈 차장을 네. 구속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네. 경찰 인사를 수뇌부 인사를 해서 헌법재판소의 그
운영배 재판관입니까? 그 집 앞에서 저 시위하고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그냥 그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적극적인 대체를 안 이유도 또 바로 예. 박현수의 어떤 그런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예. 경찰 지휘부 인사를 해서 예.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댓글창에 어떤 분이 저 슈퍼챗을 쏴주셨는데요. 고창의 자랑 이제 시작이다님께서 슈퍼챗을 쏴주셨는데 복분자 고창인의 자랑 안규백 의원님 주진우 기자님 응원합니다. 두 분 모두 고창 분이신가 봐요. 주진우가 제 후배죠. 아 후배세요? 네. 네. 주진우 기자가 굉장히 센 단독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가 미처 틀지 못했던 내용을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김건희 육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김건희 육성이 나오고 오늘은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을 언급한 대목이 나온대요. 위원장님도 못 들으셨죠? 예. 네, 그거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준비가 되나요? 아 폐간요? 예, 조선일보 폐간해야 된다고 김건희 씨가 얘기를 했다는데 그 얘기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얘네야말로 조정동의 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는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대화가 누구하고 대화인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네. 중요한 포인트는 조선일보 폐간을 좀 헷갈려요. 예. 그 확실히 극우를 또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조금 맥락이 흔들리는데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 명태균 황금폰을 주진우 기자가 입수하는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명태균 씨가 본인이 구속되기 전에 소위 얘기하는 그 황금폰에 담긴 김건희 녹음 파일, 윤석열 녹음 파일 엑기스만 담아가지고 뭐 언론사를 통해서 용산에 전달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조선일보 여기자였다. 오늘 뭐 그 음성도 나왔다고 하는데.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김건희 씨가 저렇게 조선일보는 폐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건네오는 과정에서 이걸 갖고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격분해가지고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건데 기자들 취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중요한 거는 이제 도대체 비상계엄을 왜 한 거냐. 그리고 거기에 일종의 트리거가 된 게 김건희와 관련된 명태균의 황금폰 아니겠냐. 이런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데요. 위원장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 전 서울청장 네. 김봉식 서울청장이 헌재 진술 내용을 보면은 네. 그날 밤에 네. 지극히 그러니까 개인사 네, 가정 개인사가 있다. 근데 그게 뭔지는 말할 수 그냥 없다. 가정사가 아니고 지극히 가정사다. 예. 이게 두 번이나 그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뭐냐라고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네네네. 그걸 얘기를 안 해요. 김복식 청장이. 예. 그 얘기를 안 해요. 예. 아마 거기서 어떤 발단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 가정사. 예,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다. 개인적인 가정사. 예.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하면 부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그 내란 속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딱 둘뿐이 없는데 네.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네. 김복식 청장은 그건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거기서 어떤 발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쭉 국조를 하시면서 여러 증인들의 진술을 듣고 종합하셨을 때 윤석열은 왜 계엄을 했을까요? 무슨 국민을 계몽하려고 했었다. 뭐 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한 얘기들도 종합해보면 진짜 가관이던데 예, 야당 때문에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2023년 11월 달부터 네. 8월 달까지가 이 준비가 기간이었고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 예. 네. 그다음에 8월 달부터 10월 달 예. 이기 11월 달부터 이제 12월 3일까지가
3단계라고 예. 보는데 예. 왜냐하면은 이 그때 군 장성 인사가 네. 장성 인사가 아주 엉망으로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해군 총장 3명, 삼성장군 네. 중장이 예. 공군총장 3명, 육군이 한 6명 정도가 나와야 맞는데 예. 한 명도 안 나왔어 육군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47기가 전역을 해야 되고 밀려서 네. 수방사령관이 바뀌고 방첩사령관이 바뀌고 특전사령관이 바뀌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네요. 계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진급을 못 시킨 거죠. 안 시킨 거죠. 예. 예. 계엄용으로. 예, 예. 그리고 비상대권이란 어제도 제가 특위에서 그 질문을 했는데 네. 신원식 전 장관이 12월 3일 날 안가에서 모여서 처음으로 비상대권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네. 그때부터 상당히 이제 치밀하게 했는데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신원식 장관은 네.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신원식 장관이 미온적으로 계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런 사유 없이 네. 의원직도 던지고 비례대표 의원도 던지고 장관을 들어갔는데 네. 내각에 들어갔는데 정확히 10개월인가 예. 하다가 이분이 안보실장으로 가게 됐죠. 가게 됩니다. 예. 그 이유는 예. 국방장관을 10개월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계엄이 미온적이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네. 장애물이 된 거죠 이게. 신원식 장관이 예. 장애물이 됐던 거다 네. 계엄에. 그래서 김영현 장관으로 전격 교체를 하고. 교체를 예. 하고 예. 조태용 저기를 저쪽으로 보내는 대신에 네. 이쪽으로 가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그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온 것이 사실은 윤석열 계엄의 신호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도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정보를 미리 안 거죠. 계엄할 거다. 그러니까 아마 그 내용을 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 신원식 장관, 신원식 그다음에 네. 방첩사령관 예, 여인영, 예, 몇 명이서 한 5-6명이서 예, 이렇게 식사하면서 음주하면서 했던 내용이 예. 흘러가지 않았나? 민주당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정보가 예. 우리 박선원 의원한테 흘러가지 않았나?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계엄의 실현 가능성은 없는데 네. 계엄 얘기를 꺼내고 예. 뭐 본인도 김용원 장관도 누가 우리 군이 따르겠느냐 이 시기에 어떻게 계엄을 하냐?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할 때 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가 계엄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온 어떤 내용이 흘러가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몰랐으니까요. 저는 몰랐으니까. 예. 그런데 그 실제 그 계엄을 하고 그리고 딱 한남동 관저에 숨어가지고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리고 그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도 경호처를 내세워가지고 나를 지키라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광우 본부장 그다음에 이제 김성훈 차장에게 사실상 나를 지켜라라고 해서 1차 체포영장 집행은 실패를 했고 2차 체포영장이 이제 그 집행이 돼서 구속이 된 건데 그 1차와 2차 그 어간에 윤석열 도주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네. 어디로 간 겁니까, 의원님? 그게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KBS에서 제가 그걸 폭로를 했는데 네. 그건 이제 그 경호처 간부가 저한테 제보를 해준 겁니다. 예, 경호처 간부. 지난번에는 방첩사, 이번에는 경호처.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예. 경호처 간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혼선되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경호처에서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건 맞고요. 도주한 게 맞다. 예. 그러니까 경호처 간부가 의원님께 예.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도주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들어와가지고 예. 뭡니까 관저 앞에서 예, 왔다 갔다 했던 건데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것은 증거로 채택해서 예. 공수처에서는 예.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예. 영장 청구할 때 예, 그걸 예. 증거로 채택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경찰에서도 예.
경찰에서도 예. 현 위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예, 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그건 예.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관절을 나간 거죠. 네,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어디론가 갔다가 아침에 들어왔다. 아침에 돌아왔다. 예. 그럼 그 외출한 시간은 한 몇 시간 정도 되는 겁니까? 약 30시간 어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30시간. 그럼 도주의 시간이 30시간 정도 된다. 그러니까 좋기 시간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예. 자고 들어왔으니까요. 자고 들어왔다. 예, 그러니까 예. 나가서 밖에 예. 나가서 자고 들어왔다. 예. 예. 근데 그것을 뭐 공수처에서도 그 개런티를 했고 네. 경찰에서도 그건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 실제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말. 도망을 가려고 했는지 네. 아니면은 개인사를 보려고 했는지 그건 개인사. 그건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대통령이 뭐 이렇게 개인사가 많습니까? 개인 가정사로 계엄을 하고 개인 가정사로 도주를 하고 이게 참 도망을 가려고까지 했겠습니까? 도망은 아닐 수 있겠다. 아니 다 만천하에 다 얼굴을 다 알고 다 그러는데 예. 일국의 대통령이 도망가려고 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나갔다. 예, 팩트는 예. 나갔다. 예. 그리고 시간은 30시간 어간이다. 예. 예. 아니, 경호처에서 그걸 뭐 옆에서 본 사람이 바로 저한테 문자를 줘서 했는데 제가 예. 그 뭐 소설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의 진실들이 이제는 조각이 하나하나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혹시 탄핵 심판 못 보셨죠? 국조 하시느라고. 예, 못 봤습니다. 그 신문으로 오늘 아침에 보셨을 텐데 윤석열의 주장 뭐 67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뭐 깊이는 예. 못 봤는데 네. 아마 사과 반성 없이 맞습니다. 자기 논리의 개변을 막 늘어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그 저 제목을 보니까 네. 개헌을 뭐 임기에 네.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하겠다는 건데 개헌을 혼자 합니까? 개헌은 그러니까 여당이 일당이 아니고 다수당이 일당입니다. 민주당이 172석을 가지고 있는 제1당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108석이고요. 거의 배가 많은 당인데 개헌을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 또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철저한 정말 그 자기 반성과 대국민 사과. 네. 지난번 헌재에서 말했다시피 부하한테 떠밀거나 내가 안 했는데 네가 했다는 거나 이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죠.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공은 부하한테 있다. 네. 이렇게 말해야 리더십인데 네. 전쟁에서도 부자지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장수가 네. 병사를 자식같이 알고 발에 고름까지 빨아줘야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지병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렇게는 못올지언정 예. 자기를 위해서 가진 고초를 얻고 예. 공직생활, 군생활 30년, 40년 한 사람들 하루아침에 이등병 강방에서 이 정말 이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로와 책임을 자기가 못 되었느냐 책임을 네가 져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정말 인면수심이 따로 없구나. 우리가 저런 사람을 믿고 2년 7개월 동안 같이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들 때 얼마나 국민들의 통탄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네. 에. 진짜 지금 윤석열 믿고 비상계엄에 동참했던 군인들은 진짜 후회가 쪽박 차지요. 그 인생이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참다운 군인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 예. 의로운 군인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 예. 군인의 길은 굉장히 작은 협의의 의미에서는 험난한 길이지만은 네. 큰 대의의 의미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이룬다는 그런 거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군을. 네. 세계 어느 나라든지 국방을 제1 덕목으로 항상 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컨대 스위스는 내륙 국가인데 예. 바다가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 해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국방이 제1로 여기는데 BC 6세기 경에도 공자가 세 가지의 국가 요체가 있다고 해서 국가 요체 세 가지가 그건 가장 먼저가 족식, 족병, 민신지. 그러니까 네. 경제가 튼튼해야 되고 국방이 튼튼해야 되고 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된다. 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국가 요체는. 예. 근데 이걸 가장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이 저 뭡니까 내팽개친 사람한테 예. 어떤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정치 군인들 극소수의 오염된 정치 군인들을 제외하고 모든 군인 우리 군은 우리가 포용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네. 용서할 건 용서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서 네. 다시 국방위 전선에서 그분들이 국가에서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조성을 해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계엄 내란 사태를 겪고 나니까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예, 그 최혜병의 죽음에 너의 그 죽음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라고 맹세했던 거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을 볼 때, 야, 대한민국 군대가 이런 군인들이어야지. 여인영, 뭐 이런 사람들, 이진우, 입만 열면, 예?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이런 사람도 곤란한 제가 거 비교적 아니겠습니까? 정당을 오래 했는데요. 네. 정치가 또 우리 삶이 영일이 없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편안한 날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일제 침략, 그다음에 6.25 또 민주화 운동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정체적이고 또 일시적 반동은 있었지만은 또 그때마다 전진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이 우리 민족의 하나의 저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계기로 저는 우리 민족이 더욱더 네. 어떤 방향을 잡고 띵틀할 수 있는 대거 계기가 되리라는 것은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 그런 DNA가 네. 우리 민족한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빨리 파면이 되고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국민들이 이제 발 뻗고 안심하고 잠도 주무시고 새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보다 덜한 박근혜 대통령도 14가지 쟁점이 중에서 뭐 큰 쟁점은 4가지 있었습니다만은 네. 윤석열 쟁점은 딱 내란 아니겠습니까? 네. 내란이라면 예전에 87년에 헌법을 개정해 전에는 내후외환, 네. 내란 외환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내후외환이 아주 주화 입맛이에요. 내가 유리할 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후외환을 빼내고 네. 제책시켜버리고 네. 명시적으로 내란과 외환을 명확히 적은 겁니다. 네. 이 내후외환이라 있으면은 애매하다. 이연령 비연령 네. 코에 붙이면 코골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때문에 네. 이걸 빼버리고 내란과 외환 그리고 비상사태에 준하는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개헌법과 헌법에 보면은 여한이 있어도 국회를 무장군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뭘 들어왔니 많이 할 것 없이 예. 어쨌든 창문을 뚫고 깨고 난입을 했고 헬기가 진입을 해서 운동장에 들어오고. 무장군이 왔고 예. 누구를 죽이려고 했던지 모르지만은 예. 어쨌든 탄약고에서 20만 약 3,500발 예. 몇 발이 예. 그것도 인마 살상용이 아주 강한 뭐 수리탄과 HP탄까지 저는 HP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강력한 무기까지 가지고 이 탄약고에서 불출했다는 걸 보면은 네. 어마무시한 겁니다.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뭘 하려고 했는지는 그 뭐 추후에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는 명백하게 탄핵이 될 수밖에 없다. 네. 87년 체제 그걸 드러냈거든요. 그걸 그렇습니다. 외우 내환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정확히 내란과 외환 예. 그리고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명시적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빼박의 그렇습니다. 전원일치로 파면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박근혜 때도 중도 보수 진보의 헌법재판관들이 있었지만은 네. 8대 0으로 온 것은 누가 보더라도 헌법적 가치가 명확하고 네. 그 규정이 정확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한용이가 되지 않는 한은 예. 예. 왜냐하면 그 서명하면서 그 찬성 반대 이유를 다 이렇게 예. 부서를 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거의 만장일치로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8대 0의 선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진짜 이완용 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박근혜 때도 그때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보수들이 있고 또 진보가 있고 네. 중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전체 그렇죠. 그걸 일소하고 그 우려를 일소하고 8대 0으로 그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걸 봤을 때 뭐 이것은 거의 그보다 더 몇백 배 더 정확한 팩트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5,200만 플러스 전 세계인들이 생중계를 본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예, 뭐 본인도 뭐 이제 다 언급을 했는데요.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 예전에는 KBS, MBC만 카메라 있으면 지금 카메라가 52,000개 카메라 다 있습니다. 핸드폰이 예, 52,000개 다 카메라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의원님 그 민주당 입당을 언제 하셨습니까? 88년 했습니다. 88년 입당. 그럼 37년. 예. 그 사실상 87년 유월항쟁 이후에 예. 예, 정당에 입당하셔서 사실상 평생 정당 평생 정치를 하신 거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민주당의 예. 중도 보수 논쟁이 중도 보수. 예,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이제 설파를 예. 하면서 예. 상당히 당내에 이제 논쟁적 지점이 되고 있는데 그거 좀 어떻게 보세요? 중도 보수 맞습니까, 민주당?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될까요? 네, 됩니다. 예. 1987년 11월 달에 평민당이 창당이 됩니다. 평민당이 87년 11월 때 창당되면서 네. 중산층과 서민 노동자 농어민을 위한 대중정당이라고 표방을 합니다. 네. 아, 이때 나온 거군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 네, 87년 예. 11월 달에 당 예. 강령에 나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예. 뭐 촛불혁명, 뭐 부마 항쟁도 당 강령에 들어갔습니다만 네. 거의 새로운 역사적 사건만 있을 때 기재하지 네. 그 내용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정당이라 하면 네. 중도, 보수, 네. 진보를 다 포함하는 것이 중도정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극좌와 극우를 그러니까 극단적인 극좌와 극우의 끄트머리를 제외한 네. 모든 것은 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입니다. 그래서 모든 극좌와 극우를 제외한 네. 우리가 이념 정당이 아니고 대중 정당입니다. 이념 정당이라 하면 뭐 진보당이나 노동당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는 이념과 정책을 지향하면서 정책을 더 무게를 중심을 둔 정당이거든요. 이념보다 정책 무게. 예. 그러니까 양극단, 극좌와 극우를 제외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네, 그래서 네, 네. 1987년 이후에 민주당이 그 1955년 민주당이 창당이 되고 나서 그때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격변기가 많았습니다만은 네. 그 이후에 명확히 87년 이후에는 약 40여 년 동안 대중정당으로서 기치를 내걸고 온 것은 한 번도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극단을 제한 모든 것은 다 포용을 한다. 네, 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과 중도 보수 요거의 이념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런 거예요. 민주당은 늘 민주진보, 민주진보 진영, 그 다음에 이제 진보적 가치를 최대한 민주당 안에서 실현하기 위한 가치 실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발현하기도 했는데 그런 게 좀 사라지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진보의 가치는 그대로 있고요. 네, 있고 정치인은 철학자, 성직자, 종교인과 다릅니다. 네, 철학자, 성직자, 종교인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의 사과나물 한 그루를 심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국민들이 보기에 존경스럽고 경외스러움마저 갖게 됩니다. 네, 그러나 대중 정치인은 내 길이 옳아. 네, 근데 국민들이 아니야. 예. 이리 좀 가야 돼. 예. 그러면 대중 정치인은 국민을 따르는 것이 민심을 따르는 민심이 심판자고 민심이 여론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여론과 심판자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알다시피 국민의힘의 이 보수가 지금 몰락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유튜브를
제외한 네. 보수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 이것이 현재의 역사와 민심의 저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중국 장정의 책을 보면은 장강의 안무는 뒷밀에 물리는 것이 역사의 순리다. 네, 네. 이런 기절이 나오거든요. 저는 크게 봤을 때는 네. 대중 정치인은 국민과 역사의 민심에 흘러간다. 그러나 네. 본질은 변하면 안 되죠. 예. 이 컵에 있는 이 커피는 이 모양은 그대로 있지만은 예. 이 물의 액체는 네모에 따라서는 네모로 변하고 세모에 따라서는 세모로 변하고 사각에 따라서는 사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예. 물의 본질은 커피 본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 근데 네. 시대 상황에 따라서 예.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중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중정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앞으로 민주당이 이제 지향하는 길이 중도 보수냐 민주 진보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것은 이제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궁금증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중도 보수라니까 좀 혼동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가는 가치는 대중정당 가치는 똑같고 네. 다만 이쪽이 흔들리니까 이쪽으로 다 우리가 포용을 하고 그것이 스펙트럼이 넓게 예. 가져온 우리 당의 아이덴티티가 아닌가 정체성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철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네. 그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진보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도 이슈가 됐었는데 어쨌든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철현 최고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언론에 이재명 대표의 생각과 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추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차별금지법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다. 그리고 몇몇 목사님과 교인들께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해주셨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이 없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망고불변의 진리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 졸업철험사법을 냈는데요. 네. 졸업철험사가 주로 천주교가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근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나라에서도 금년부터 이제 졸업철험사를 법안을 채택을 해서 네. 법제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면 저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안 되는 게 따로 있고 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시대 상황과 민심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민적 요구가 차별금지법 해야 된다 이러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나는 싫지만은 국민들이 그걸 원하면은 대중이 원하면 그건 가야 되는 게 맞다는 의원님 얘기죠. 너무 대중 주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네. 꼭 된다 안 된다는 못을 박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 정치적으로. 사고의 유연성을 갖고 네, 예. 그러나 큰 틀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하에서 그건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어찌됐든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지켜왔던 기본 노선은 민주화 진보의 노선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도와 보수다라고 하면 물론 그동안 민주당의 정책들이 뭐 진보라기보다는 사실 중도와 보수에 가까웠다. 뭐 진보 정당은 뭐 정의당이나 뭐 진보당이나 이런 쪽이지 민주당이 진보 정당은 아니지 않냐.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국민들의 대중의 평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보 의제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끌고 갈 거냐? 아니면 그건 좀 어려우니까 아니죠. 어려운 과제를 놔두고 갈 거냐? 뭐 제가 이런 말씀드렸다시피 네. 양극단을 제외하고는 다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스펙트럼이 넓게 가야 된다. 스펙트럼이 넓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은 폭이 넓어야 포용하는 것이 넓습니다. 폭이 좁으면은 그만큼 반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항상 만년 야당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정책을 정당은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권을 잡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더 나은 세상을 발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맞습니다. 정권을 목적으로 하면은 윤석열 같은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것은 맞아요. 그냥 I am the state 곰이
짐이 곧 국가다. 네. 이런 독선과 아집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폭을 좀 넓게 갖고 사고를 유용하게 가져야 네.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스펙트럼이 넓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차별금지법도 지금 40년 50년 전에는 도련님의 시대가 있었지만은 네. 지금은 도련님 시대가 없잖아요. 예. 모든 만인이 평등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노인정 가면은 할머니들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네. 지금은 노인정 가면은 할머니 외에는 없어요. 아이고야. 할아버지는 안 계셔요. 세상이 천지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네. 옛날 사고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사고의 대전환, 혁신이 있어야만이 네. 우리가 살아남고 같이 포용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박용진 전 의원이 그 이낙연 대표까지 민주당이 좀 포용하고 포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대표는 방금 전에 나온 얘기는 윤석열, 이재명이 동반 청산되어야 한다. 안 그러면 비상식적인 국가가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낙연 대표까지 포괄해서 포용해서 이번 대선 치러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나 화합과 이란 단계를 통합을 할 때 승리를 했고 네. 분열할 때 패배를 했습니다. 다소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하지 말고 계속 민주화 여정에 같이 걸었던 분들은 대통합의 지점에서 만나서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일생일대를 살면서 일국에 태어나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일반 장삼 이사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야지 누구는 청산하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러면 역으로 다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이낙연 대표를 봤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지난번 총선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런 고루한 사고를 좀 버리고 이낙연 대표가 같은 큰 틀에서 민주화 여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네. 같은 대통합의 길에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동반 뭐 이런 거는 좀 지금으로서는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고 누구는 내란에 맞서 싸우고 있는 분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 40% 이상을 지지를 받고 있고 네. 50% 육박을 하는데 그럼 그 국민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말의 성립이 맞는 말씀이 아니죠. 이낙연 대표의 말은 틀렸다. 이낙연 대표님도 이제 연세가 70대 중반이시고 네. 또 정치적 인생적 역정을 많이 걸어오신 분이고 생각의 유연성, 네. 유머러스함, 뭐 문학적 표현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저는 문학은 상상력 이상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이란 것은 마음의 무늬를 그린 것인데 그분도 글을 쓰는 기자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상상의 영역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더 넓은 마음으로 그 넓은 지점에서 좀 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통합해서 멋진 선거를 치렀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꼭 질문했어야 되는데 질문 안 하거나 빠진 거 있으면 한 말씀 들을까요? 이번 내란 특위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셨는데 네. 역시나 민주당 내란 특위는 아주 일품이었다, 네. 잘했다 이런 평가를 자화자찬 같지만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은요 그것이 각 수사기관에서 헌재, 검찰, 공수처에서 증거로 채택된 걸 보면은 그만큼 효과가 좀 많았다. 네. 그리고 의원들의 그러니까 상급자, 하급자, 대질신문 이런 기법, 테크닉 네. 그리고 한 분야에 오래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다 그 의원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네. 증인들이 와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데 효과가 많이 있었는데 다만 이제 미진한 부분들은 좀 숙제로 남겨놓고 운영이나 법사위나 혹은 이제 선거를 잘 마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역사의 좀 길잡이로서 사표로서의 좀 마지막 정리는 더 해야 되지 않는가. 네. 숙제는 좀 남겨놓고 끝냈습니다. 네. 하여간 저 취재하는 기자의 입장에서 볼 때 내란 국조 특위에서 정말 많은 뉴스가 쏟아졌고 정보도 많이 나왔고
제보와 단독도 쏟아졌고 특히 위원장님마저도 단독을 많이 하시더라. 예, 그래서 기사 쓰는 기자들한테는 정말 풍성한 취재감을 남긴 특위였다. 이게 예. 총리를 비롯한 17분의 국무위원들 그리고 장성들 한 60명, 50명 이렇게 앉아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 양당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조정하고 코드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야 의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셔가지고 잘 마무리되고 또 우리나라 역사의 새 지평이 열리기를 정말 간곡하게 네. 저희들은 정말 절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임할 생각입니다. 네. 뭐 저기 나중에 회식 한번 하셔야겠네요. 근데 네. 저 공수처 그 회식은 네. 사실 회식이라기보다는 그 와인이요. 식사하면서 아이고, 식사하면서 잠깐 반주한 것 같은데 그걸 무슨... 저도 우리 저 보좌진들 이게 일 끝나고 나오면은 식사할 수 회식으로 있죠. 예, 하고 예. 우리 군대에서도 예. 대대장이나 저 중대장이 훈련 끝나고 나오면은 우리 사병들 데리고 삼겹살을 구워 먹고 네. 다 그런 것은 인간이 사는데 기본적으로 인지상정이죠. 그 식사하면서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뭘. 그 아주 럭셔리하게 호텔이나 그러니까요. 그냥 식당이더구만요. 호텔이나 뭐 럭셔리한 것도 이거는 아니, 아니잖아요. 저는 와인 회식이라 그래서 뭐 어디 근사한 호텔에 가서 뭐라도 뭘 한 줄 알았더니 동네 식당에서 식사하시면서 와인 한 병 마신 건데. 제가 술은 잘 못 마시는데 와인이 소주보다 더 싼 게 많습니다. 말이 와인에서 와인이지 예, 예. 소주보다 더 싼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그 마트에도 그렇죠. 싼 포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 국민이 합니다. 네, 의원님 다음에는 네. 저희가 또 국방위원으로 모셔서 예. 다양한 제보 예, 예. 들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마련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